독립운동의 중심, 경성.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경성의 독립운동을 인지하고 민족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도출할 수 있다. 경성에서 일어난 의열항쟁과 해외 독립운동단체와의 연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3.1 만세운동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식민지 시기 서울은 만세운동의 출발점이자 의열항쟁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아래서도 해방의 그날까지 독립항쟁을 계속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독립선언서에는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자주에 대한 조선인의 열망과 희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은 어디일까요? (3월 1일) 파고다 공원으로 예정되었던 민족 대표의 독립선언식은 학생들이 집결할 파고다 공원에서 진행할 경우 폭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인근 태화관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의열단원이 되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 행정관으로 발탁되었던 김상옥은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며 1월 22일 일본 군경 400여 명과 총격전을 벌이다 마지막 한 발로 자결하였습니다. 일제강점 후 일제의 경제 수탈과 무단 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불만이 팽배해졌으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1918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전해지자 조선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1919년 3월 1일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29명이 태화관, 현재 인사동에 있는 곳입니다.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제창하고 총독부에 자수한 후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는 학생 대표 정재용이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시 탑골공원에 모여 있었던 학생들과 주민들은 탑골공원을 나와서 종로를 거쳐 보신각을 거쳐 대한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민중이 이 독립만세 운동에 합류해서 대대적인 만세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점화된 독립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 운동은 식민지 편입 후 10년 후에 서울에서 촉발된 것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와 경제 수탈,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민중 저항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민들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1926년 6월 10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서울의 학생들이 주도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학생들은 종로의 단선사 앞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했으며 순종 황제의 국장 행렬을 따라 계속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어 1927년에는 종로의 YMCA 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신간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신간회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합심해서 만든 민족협동전선으로 회원이 2만에서 4만 명에 걸쳐 있었으며 일제하에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였습니다. 신간회는 그 당시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적인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1 만세운동과 60 만세운동은 고종과 순종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울 주민들에게 있어 황제의 죽음은 일제의 통치 아래 고통을 받는 조선인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만세운동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개최하고 바로 시가행진에 돌입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종로와 덕수궁, 조선 총독부 일대로 확산되어 나갔고 해질 무렵에는 마포에 있었던 전차 종점 앞에 모여서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울 주민들의 독립만세 시위 운동은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이화 여학교를 다니다가 3.1 운동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던 독립운동가 유관수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유관순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는 개인적으로 투쟁에는 의열항쟁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노인단에 소속된 강유구가 남대문역 광장에서 새로 부임하는 일본인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고 1921년에는 의열다원이었던 김익상이 남산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또 23년에는 의열단원 소속인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에는 똑같이 의열단원이었던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같은 해 송악선이 창덕궁 구모문 앞에서 사이토 총독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제 침략의 권부와 원흉을 향한 의열투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열투쟁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대한노인단 또는 의열단과 같은 해외의 독립운동단체와 연계되어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회영 일가와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의 활약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회영의 가문은 당시 사만갑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문 세도가 집안이었습니다. 1910년에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자 이회영과 그 형제들은 모두 조선 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중국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투쟁에 참여했습니다. 6형제가 중국 만주로 건너갔는데 5형제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고 막내인 이시영만이 해방 이후에 조선으로 돌아와 이승만 정권 아래서 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태어나 용산에서 보통학교를 다니고 용산역에서 역부로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역부로서 근무할 때 일본인과의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독립운동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1931년에 이봉창은 조선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김구 선생에게 일본 천황을 저격할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1932년에 이봉창은 일본의 도읍교로 가서 도읍교에 지나가는 거리를 지나가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던집니다. 이 거사는 천황을 살해하지 못하여 실패했지만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 사실이 해외에 널리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조선 독립운동의 의지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강유구 감시카드, 일제가 만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거에 관련 당시의 신문 기사 자료입니다. 강유구는 1919년에 64세의 나이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노인동맹단에 가입하고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새로운 조선 총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강유구는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 현재 서울역 광장이에요. 남대문역에서 마차에 오르는 신임 총독 사이토를 향해 폭탄을 던집니다. 총독 살해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당시 총독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사 뒤에 현장을 빠져나와 다시 의거를 도모하던 중 체포되어서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사형 직전에 그는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은 있는데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오 라는 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자료는 일제가 작성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인물 사진과 생년 월일, 출생지, 신장과 같은 기본 신상 정보하고 각종 활동 내용, 검거 기록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족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김상옥은 1890년 종로 일대 어이동에서 포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뒤에 1920년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독립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23년 1월에 독립운동가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10여일간 은신하던 중 일본 경찰과 교전 끝에 자결했습니다. 김상옥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조선인이 집중되었던 북촌과 종로 일대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1 만세운동, 신간의 건국동맹의 활동이 북촌을 무대로 전개되었습니다. 건국동맹은 1944년 8월에 여운형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주도로 결성된 것인데 해외의 독립운동단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준비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또 그 외에도 종로 일대, 북촌 일대는 YMCA, 조선학생회, 노동총동맹, 신흥청년동맹 등 각종 사회단체 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일제강점기 서울의 독립운동 단체와 현장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서울 지역의 독립운동이 거의 대부분 북촌과 종로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의 단체들이 북촌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인들이 집중된 북촌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근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촌 거리와 종로 일대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에 독립운동 관련 표석들이 세워져 있어서 당시에 독립운동이 얼마나 치열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식민지 시기 서울은 일제의 탄압을 가장 심하게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세운동과 우열투쟁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의 본산이었고 구심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인이 집중된 북촌과 종로 일대는 민족해방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서울은 해방의 그날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